여러분, 강남은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정부가 뭘 해도 결국 버티면 이긴다. 특히 압구정, 송파, 마포. 가격이 오를 때마다 반복된 공식이죠. 규제가 나오면 매물이 잠겼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랐습니다. 세금 강화, 대출 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결국 결론은 같았습니다. 존버하면 이긴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압구정,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그 동네에 요즘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이런 문구가 붙고 있습니다. 급매, 급급매, 초급매. 몇 년 동안 버티던 곳입니다. 대통령이 강한 발언을 쏟아낼 때도 결국은 다시 오른가던 그 동네입니다. 그런데 기존 호가보다 10억 원 낮춘 매물까지 등장했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입니다. 왜 갑자기 달라진 걸까요? 직접적인 계기는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 한 문장은 사실상 시장에 신호를 던진 겁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압박하자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확산됐습니다. 강남에 한 채 사두고 본인은 전세로 거주하거나 지방에 실거주하는 방식. 이 채널을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은 그 전략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발언이 단순 메시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가능성, 보유세 강화 가능성, 그리고 이미 예고된 도세 중과 복원. 이게 현실이 되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있는 3주택자가 지금 집을 팔면 약 2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중과가 적용되면 6억 8천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4억 원이 더 나갑니다. 차액이 30억이라면 어떨까요? 중과 적용 시 세금이 24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10억 이상 더 내는 구조입니다. 이 상황에서 집값을 2, 3억 낮춰서라도 지금 파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송파 30평대 아파트, 몇 달 전 30억 원에 나왔던 매물이 최근 29억 원대에 등장했습니다. 1억이 빠졌습니다. 강남에서 1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심리의 변화입니다. 마포에서도 최근 호가보다 5천만 원 낮춘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팔아주세요.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말입니다. 시장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최근 열흘 사이 1,600건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한강벨트는 증가폭이 더 큽니다. 매수자도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예전엔 지금 아니면 못 산다였는데 지금은 더 싸질 수도 있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강남 불패가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흔들림일 뿐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입니다. 세금 강화가 실제로 시행되면 추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규제를 피하려는 새로운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한쪽에서는 경매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정부와 시장의 눈치 싸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부가 한 수 먼저 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강남은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버티면 이긴다. 그런데 이번엔 버팀의 비용이 이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한 매물 증가가 아닙니다. 세금 체계의 방향, 투자 전략의 변화, 그리고 심리의 전환입니다. 과연 이 흐름은 일시적 조정일까요? 아니면 강남 불패 공식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신호일까요? 이제부터 데이터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과거에도 세금 강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매물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잠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정책이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과를 강화했다가 경기 침체가 오면 유예했습니다. 세금을 올렸다가 거래가 얼어붙으면 완화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학습했습니다. 지금 버티면 결국 풀린다. 그래서 매물이 잠겼고 가격은 다시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메시지는 정부 메시지가 조금 다릅니다. 이번이 중과 유예의 마지막 기회다. 이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 경고가 아니라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금 시뮬레이션까지 공개했습니다. 10억 차익 기준 중과 적용 전 2억 6천만 원, 적용 후 최대 6억 8천만 원. 숫자를 공개했다는 건 행동을 유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매도 압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유 부담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도세는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보유세는 계속 냅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까지 강화되면 버티는 전략은 더 이상 무리함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안 팔면 세금 안 낸다는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가 오르면 안 팔아도 계속 낸다가 됩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 대출 환경입니다. 지금은 과거 저금리 시절이 아닙니다. 금리가 1%대일 시절엔 보유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출을 끼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 이자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세금 플러스 이자. 이 조합은 버티는 전략을 훨씬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매물은 공포에 의한 일시적 현상일까요? 아니면 구조 변화의 신호일까요? 현재 데이터는 심리 변화가 시작됐다는 정도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강남 3구 매물 증가율 확대, 호가 조정 사례 등장. 아직 거래량 폭증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매수자의 태도 변화입니다. 과거엔 매수자가 급했습니다. 지금은 매도자가 급합니다. 이 구조가 굳어지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압력을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면 승부입니다. 정부는 세금과 정책으로 압박합니다. 시장은 매물과 가격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항상 그렇듯 규제가 생기면 사각지대를 찾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각지대가 바로 경매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물이 늘고 일부 지역에서 호가가 낮아지고 매도자가 조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게 단기 조정일까요?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시작일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세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과거에도 양도세 중과는 있었습니다. 그때도 매물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완화되자 시장은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만약 이 메시지가 실제로 유지된다면 다주택자의 기대 심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버티면 풀린다에서 버티면 손해다로 바뀌는 순간 시장 구조가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행동 유도입니다. 보유세는 지속 압박입니다. 만약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까지 강화된다면 똘똘한 한 채 전략도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구조라면 세금 체계가 바뀌는 순간 수익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정치적 부담도 큽니다. 실수요 1주택자까지 자극할 경우 여론 반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까지 손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부동산은 세금보다 금리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만약 금리가 하락세로 전환된다면 유동성은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핵심지처럼 공급이 제한된 지역은 하락폭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거나 경기 둔화가 심화되면 버티기 전략은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세금만으로 시장을 결정하긴 어렵고 금리와 경기와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규제를 받지 않는 영역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규제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었습니다. 만약 이런 풍선 효과가 확산된다면 가격 조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급락 국면이 아니라 심리 전환 시험대 앞에 가깝습니다. 매물이 늘었다는 건 공급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추세적으로 꺾이려면 매수 심리가 약해져야 합니다. 지금은 매수자들이 더 떨어질지 지켜보자는 단계입니다. 이 관망이 길어질수록 매도 압박은 커집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면 다주택 매물이 더 늘 가능성, 보유세 강화까지 이어지면 똘똘한 한 채 전략도 부담 확대. 하지만 금리 하락이나 유동성 확대가 오면 핵심지는 다시 방어력 발휘 가능성, 규제 사각지대가 커지면 전체 가격 안정 효과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주거용이 아니면 이익이 아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정책과 금리 기대 심리의 균형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번이 강남 불패 공식이 처음으로 구조적으로 흔들리는 순간이 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단기 충격으로 끝낼지 결정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드러날 겁니다.